설마 내 아이인지도 모르는 거야? 남편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세라의 세상이 무너졌다. 컨설팅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세라는 스스로를 능력 있는 여자라고 불렀다.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재력가나 유력 인사들이었고 그녀의 능력과 매력은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의 부부관계는 이미 분업된 동거에 가까웠다. 외로움을 바쁨으로 덮어가며 살던 세라에게 5명의 남자가 있었다. 투자자, 업계 파트너, 과거의 연인, 젊은 임원, 그리고 남편. 임신 8주 차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 세라는 깨달았다. 5명 중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비밀이 드러나자 모든 남자들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내 아이일 리 없어. 검사부터 하자. 책임질 수 없다. 아무도 아이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손해부터 계산했다. 그때 세라는 생각했다.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답을 찾았다. 나. 세상이 무책임하다고 욕할지라도 세라는 처음으로 삶의 주어를 자신으로 돌려놓기로 했다. 오늘도 세라는 완벽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아침 미팅을 소화하고 점심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식사를 했다. 컨설팅 회사 스마트 솔루션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녀는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세라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대기업 임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했으면 합니다. 세라는 능숙하게 미소 지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동료들은 세라를 부러워했다. 머리 좋고 매력 있고 줄도 잘 잡는 여자라는 평가를 들었다. 실제로 세라는 뛰어난 분석력으로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세련된 매력으로 어려운 협상도 성공시켰다. 하지만 오후 7시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라의 표정이 변했다. 완벽한 마스크가 벗겨지기 시작했다. 집에서 기다리는 건 남편 준혁이었지만 그와의 대화는 업무 브리핑보다도 차가웠다. 오늘 어땠어? 준혁이 소파에서 TV를 보며 물었다.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였다. 바빴어. 너는? 그냥 그랬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둘 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 결혼 2년 차였지만 둘은 이미 남남처럼 살고 있었다. 각자의 일정, 각자의 침대, 각자의 휴대폰. 부부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관계는 동거인에 가까웠다. 준혁은 IT 개발자로 야근이 많았고 세라는 클라이언트 응대로 저녁이 늦었다.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세라가 시도해봤다. 회사에 나가야 해.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준혁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럼 나도 클라이언트 미팅 잡을게. 세라는 외로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더 바쁘게 살았다.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미팅을 잡고 출장을 자진해서 나갔다. 바쁨이 외로움을 덮어줄 거라고 믿었다. 어느 날 밤 세라는 침대에 누워 준혁의 등을 바라봤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업무인지 게임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인지 알 수 없었다. 궁금하지도 않았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세라가 중얼거렸다. 준혁은 듣지 못했거나 들은 척하지 않았다. 세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결혼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연애할 땐 분명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다음 날 세라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집에 있기가 답답했다. 사무실에서 혼자 있는 게 집에서 남편과 있는 것보다 편했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동료 미진이 말했다. 세라야,
너 요즘 일만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결혼 생활은 어때? 좋아. 서로 바쁘지만 이해해주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이해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부러워. 나는 남자친구가 맨날 관심 끌려고 해서 피곤해 죽겠어. 미진의 말에 세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었다. 아무도 관심을 끌지 않는 관계가 더 외로웠다. 그날 저녁 세라는 늦게 집에 들어갔다. 준혁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혹은 잠든 척하고 있었다. 세라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기분이었다. 세라는 그때 결정했다. 외로움을 채울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바쁨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녀에겐 다른 자극이 필요했다. 첫 번째는 투자자 강민우였다. 40대 중반에 성공한 남자였다. 세라의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세라 씨, 저녁 드시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업무적인 제안처럼 들렸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강민우는 세라를 진심으로 대했다.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능력을 인정했다. 세라 씨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술이 추가되고 대화가 깊어졌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강민우의 질문에 세라는 솔직하게 답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서로 너무 바빠서. 저도 그래서 이혼했어요.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호텔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강민우는 다정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세라는 오랜만에 여자로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라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는 같은 업계의 파트너 김재현이었다.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주 만나게 됐다. 야근을 하다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술은 위로가 되었다. 세라 씨, 힘드시죠?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재현은 세라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일의 스트레스, 결혼 생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준혁에게는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이었다. 저도 아내랑 잘 안 돼요. 서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둘은 가까워졌다. 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점점 사적인 만남이 늘어났다. 세라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다. 세 번째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이승우였다.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세라야, 너 정말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내가 제일 편해. 승우의 말에 세라는 과거를 현재로 착각했다. 학생 시절의 순수함, 복잡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그리웠다. 결혼 전의 자신이 그리웠다. 네 번째는 고객사의 젊은 임원 박수진이었다. 세라보다 5살 어린 남자였지만 그녀를 존경한다며 따랐다. 선배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을 잘하실 수 있어요? 세라는 그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수지는 세라를 여신처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기분, 우러러봄을 받는 기분이 오랜만이었다. 준혁에게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다섯 번째는 남편 준혁이었다.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이후 준혁과의 관계도 변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비교 때문이었을까? 어느 날 밤 세라가 준혁에게 먼저 다가갔다. 하지만 그마저도 의무감 같았다. 진심이 아닌 채워야 할 빈자리 같았다. 세라는 모든 관계에서 진심은 아니었다고 자신을 위로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세라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다. 속이 메스꺼웠고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됐다. 병원에 간 세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멍해졌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 차네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의 세라에게는. 병원을 나와 차에 앉은 세라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임신 8주.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8주 전은 언제였을까? 누구와 함께였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라는 계산을 시작했다. 달력을 뒤져보고 출장 일정을 확인하고 만남들을 되짚어봤다. 강민우와의 호텔, 재영과의 야근 후, 그날 밤, 승우와의 재회, 수진과의 늦은 저녁, 그리고 준혁과의 의무적인 관계. 시기가 모두 겹쳐 있었다. 정확히 언제, 누구와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했다. 술이 있었던 밤들, 감정이 복잡했던 순간들,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시간들이 뒤섞여 있었다. 5명 중 누구의 아이일까? 세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봤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지 깨달았다. 선택하지 않는 삶, 결정을 미루는 삶의 결과가 지금 뱃속에 있었다. 스마트폰을 들고 연락처를 살펴봤다. 강민우, 재현, 승호, 수진, 준혁.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아니,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을까? 준혁에게 먼저 말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이니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임신했는데 당신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준혁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세라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지울까? 첫 번째 선택지였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 선택이 옳은 걸까? 이미 8주나 자란 생명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나을까? 두 번째 선택지였다. 하지만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준혁에게 말하면 이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른 남자들은 어떨까? 과연 누군가가 책임을 질까? 확인할까? 세 번째 선택지였다.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를 확인하는 것. 하지만 그러려면 모든 남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그들이 협조할까? 협조한다고 해도 결과를 받아들일까? 어떤 질문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세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우유부단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항상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며 결정을 미뤄왔던 결과가 이것이었다. 다음 날 세라는 회사에 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도 멍한 표정을 지었다. 세라 씨, 괜찮으세요? 동료의 걱정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라고 대답했다. 점심시간에 세라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주변의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 전까지의 자신 같았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사람들. 하지만 지금의 세라는 달랐다. 처음으로 멈춰선 기분이었다. 그리고 멈춰서니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관계를 소모품으로 여겼는지. 휴대폰이 울렸다. 재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새로운 프로젝트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평소라면 당연히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세라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배에 손을 올렸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동시에 무서웠다.
이 작은 생명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결국 준혁이 먼저 알았다. 세라가 말하기 전에 눈치챈 것이었다. 며칠째 아침에 토하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를 싫어하고 무기력해하는 모습을 보고 의심했다. 혹시 임신한 거야? 준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준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언제부터 알았어? 하지만 세라의 표정은 어두웠다. 준혁아, 할 말이 있어.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데? 아기 건강에 문제라도 있어?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아기가 당신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아. 세라의 고백에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야? 실수를 했어. 여러 번. 세라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설마 내 아이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준혁아, 미안해. 누구야? 몇 명이야? 세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5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숫자 자체가 자신을 지우는 것 같았다. 말해봐. 내가 바보로 보여?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 우리 사이가 너무 우리 사이 탓이야?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준혁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것도 여러 명과. 그날 밤 준혁은 집을 나갔다. 정리하고 들어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세라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무너졌다.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소문이 회사로 번진 것이었다. 누군가 세라의 사생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됐다. 강민우, 재현, 승호, 수진. 세라 씨, 사실인가요? 상사가 세라를 불렀다. 무엇이 사실인지요? 클라이언트들과의 그런 소문들 말이에요. 세라는 부인할 수 없었다. 증거가 있었고 목격자들도 있었다. 강민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세라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요. 어떤 소문이요? 당신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당신과는 상관없을 거예요. 확실해요?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니요. 괜찮아요. 재현도 마찬가지였다. 세라야, 소문 들었어. 정말 임신한 거야? 응. 혹시나.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아. 그럼 검사를 해야지. 내가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재현의 말은 책임감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한 계산이었다.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거든. 미리 정리를 해야 해. 승우는 더 직접적이었다. 세라야, 내 아이일 리는 없지? 우리 한두 번뿐이었잖아.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니? 그럼 다른 남자들도 있다는 얘기야? 승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선배님, 정말 실망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사시는 줄 몰랐어요. 수진아, 저 같은 사람까지 끌어들이시고 제 인생도 망치실 건가요? 그때 세라는 깨달았다. 5명 중 누구도 아이를 먼저 묻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 미칠 손해부터 계산하고 있었다. 아이의 안전, 아이의 미래, 아이의 행복은 아무도 관심 없었다. 세라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아이보다는 자신의 상황만 생각했다. 누구의 아이인지,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숨길지만 고민했다. 혼자 병원에 간 날이었다.
정기검진차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세라는 처음으로 초음파를 제대로 봤다.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심장이에요. 잘 뛰고 있죠? 작은 점 같은 것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생명의 박동이었다. 세라는 그 순간 처음으로 울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숫자로만 생각했던 것이 실제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의사의 말에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세라는 처음으로 명확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나.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이 아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세라뿐이었다. 그날부터 세라는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남편 준혁과의 관계였다. 준혁은 며칠 전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세라가 먼저 연락했다. 준혁아, 만나서 얘기하자. 뭘 더 얘기해? 이미 끝난 거 아냐? 정식으로 정리하자. 이혼 절차 밟자. 세라의 말에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키울 거야.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상관없어. 내 아이니까. 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두 번째는 회사였다. 세라는 사직서를 냈다. 상사가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 왜요?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임신 때문인가요? 출산휴가 쓰고 복귀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그만둘 거예요. 세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 회사에서의 관계들, 그 관계들로 만들어진 문제들을 모두 정리하고 싶었다. 세 번째는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였다. 세라는 각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모두 같았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강민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세라 씨, 무슨 의미예요? 검사도 안 해보고 혼자 결정하는 건가요? 네. 검사할 필요 없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제가 될 거예요. 엄마이자 아버지로. 세라의 말에 강민우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감 없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 있는 선택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재현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세라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만약 내 아이라면.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DNA 검사라도 해봐야. 안 할 거예요. 승호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다. 그럼 나는 상관없다는 얘기네. 다행이야. 수지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다. 세상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무책임하다, 뻔뻔하다, 아이가 불쌍하다는 말들이 들렸다. 하지만 세라는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다. 임신 12주가 됐을 때 세라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살 공간이었다. 벽에 초음파 사진을 붙이고 아기용품들을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배에 손을 올리고 세라는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숫자로 생각했었어. 이제는 안 그럴게. 너는 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선택한 거야. 임신 8주 차. 처음에는 혼란의 숫자였던 그 주수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숫자가 됐다. 세라는 처음으로 삶의 주어를 자신으로 돌려놓았다. 5개의 이름 대신 하나의 책임을 선택한 것이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